배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2021년에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되네요. 네. 이렇게 빨리 2021년이 갈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또 다음 주엔 새해잖아요. 그지 연도 세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1년이었던가 2년이었던가 맞습니다. 20년이었던가. 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약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네. 내가 딱 각인할 수 있는 추억이나 뭔가 있으면은 그때 그 해에 그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한 해만 왔다 갔으면 아마 뚜렷하게 그게 구분이 됐을 텐데 지금 2회째 넘어가면서 이러니까 맞아요. 나중에 새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그러게요. 하네요. 그래서 2021년 좀 결산을 이렇게 매듭 짓는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021년 1월 20일에 개봉해서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준 영화, 그리고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영화, 이렇게 앞뒤로 올해 개봉한 영화를 좀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기획이 재밌으신데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렇게 앞뒤로 있었던 영화들, 그 영화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앞서 설명해 주신 거 1월 20일 개봉해서 우리를 따스하게 만들어준 영화, 이게 어떤 거예요? 바로 픽사가 픽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작품이고요. 예.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제 주변 분들이요, 그거 보고 와가지고 영화 보면서 내내 펑펑 울어요. 그럼 저한테 꼭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이렇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울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개봉하기 전에 칸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초청받으면서 야, 진짜 올해 엄청난 영화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울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를 사실은 다시 한번 봐도 저는 그 이유가 물씬 마음으로 느껴질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죽음을 소재로 하는 영화, 그쵸? 이런 거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네. 보니까.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평범한 삶을 살던 어른이 드디어 자기 꿈에 막 닿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쾌활하잖아요. 네,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중학교에서 네. 아이들 음악 수업을 가르치는 일종의 시간제 교사인 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라는 인물이요, 어느 날 정말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재즈 팀에게 일종의 호출을 받는 거죠. 예. 오디션도 통과했고, 예. 와, 드디어 데뷔. 내 꿈이 이루어졌다. 네, 무대에 서게 됐어요. 예. 그런데 그 무대를 이제 앞두고 가는 어떤 상황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예. 영혼들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예고편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쵸. 공사장에 그 홀에 뽕 맨홀에 뽕 빠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제 영혼들의 세계에 갔는데 거기서도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영혼들의 세계에는 이제 지구로 내려와야 하는 아기 영혼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 22호라는 되게 이상한 영혼이 있습니다. 얘는 태어나기가 싫대요. 네. 이 아이를 계속 이제 훌륭한 영혼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 세상 온 우주에 5만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얘는 싫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멘토가 돼요. 그리고 그 아이랑 되게 우여곡절 끝에 지구에 오게 되죠. 여러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네.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태어난다는 게 뭔가,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종의 하늘나라? 그쪽. 그렇죠.
개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현실의 모습하고 그쪽으로 네. 갈 때의 모습과 그 네. 애니메이션의 어떤 톤과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너무 그게 약간 좀 놀랍죠. 쇼킹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현실의 풍경화 같은 거를 네네. 실사로 보다가 갑자기 추상화 세계로 쑥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놀라웠던 게 그 세계를 정말 비주얼화해서 확 구분을 시켜주잖아요. 네. 우리의 삶은 가장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다가 갑자기 그 사후 세계라고 얘기하는 공간으로 가게 되면 일종의 인상파 화가들 혹은 맞아요. 그 입체파 화가들이 입체파가 보여주는 그림 같은 투로 예.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다른 맞아요.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점도 굉장히 저는 아름다웠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왜 울었냐면 저도 울었는데 네. 이게 살다 보면 마음속에 스파크나 불꽃이 꺼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네. 나는 정말 인생을 약간 무의미하게 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 영화 속의 22번 소울도 자기 마음을 아직 들끓게 하는 어떤 스파크를 만나지 못한 애기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애기 영혼은 어떤 부채감에 시달려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의 스파크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 같거든요. 자기만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스파크라는 게 어떤 재능이나 자질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그 나뭇잎 사이에 흩어지는 햇볕을 보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스파크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장면 보면서 정말 어른들이 그 나뭇잎 펑펑 장면이 우셨죠.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그 따사로운 햇빛이 비치는데 그냥 평범한 장면이 일상인데. 그게 네.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 영화를 볼 때만 해도 거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이 딱 지날 때였어요. 이 영화 속에서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들이 뉴욕의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맞아. 1년 전에는 우리 모두 저런 아주 소중한 일상을 누렸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데요. 저희 청취자 김경국님께서 또 소울 정말 감동이에요. 많이 울었지만 또 보고 싶어지네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작품이요. 연말이나 연초에 꼭 한번 보십사. 매년 한 번씩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왠지 작품이긴 삶이 해요. 무료하거나 아니면 목적의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새해를 네. 맞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새해를 살았는데 뭐 다짐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라고 할 때 한번 보시면은 네. 예. 그냥 일상 자체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죠. 그 마음은 참 그런데 실제 그런 마음을 먹기는 참 쉽지 않은 맞아요.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뭔가 외부 자극이 필요할 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12월 말에 경각심을 깨워주는 영화. 이 작품은요. 네. 정말 경각심의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경각심의 끝판왕이요? 드릴 수가 있어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천문학과의 그 대학원생이요. 어느 날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어떤 혜성을 발견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 자기 혜성에 자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발견하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막 축하해 줬어요. 와, 네. 너 드디어 네 이름이 역사에 남는구나. 그런데 이 혜성이 오는 궤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네. 계산을 해봤는데 6개월 뒤에 지구와 위치가 제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6개월 뒤에 지구랑 충돌한다. 부딪힌다는 얘기죠. 예. 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전혀 오차가 없는 6개월 뒤에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이 두 사람이 이 지구의 어떤 종말을 막기 위해서 그때부터 고군분투를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언론에 나가서 이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얘기해서 인류를 살게 할 방법을 이제 찾으려고 하죠. 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괜히 저명한 학자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뭘 당신들이 알아 이런 거. 뭐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 Don't Look Up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Don't look up. 네.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지 말라고. 위를 쳐다보지 마라. 네. 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소위 음모론자들이 네. 하늘을 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혜성이 육안으로 식별될 만큼 가까이 지구에 오는데도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렇죠. 아무도 이 사람들, 이 대학원생들 네. 지금 대학원생 역할을 하는 배우가 지금 제니퍼 로렌스고요. 네. 박사님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거든요. 그래요. 네.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Don't look up이라고 말해요. 하늘을 보지 마. 그 괜한 이런 이야기에 휩쓸리지 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제발 좀 하늘을 봐. look up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두 이제 사람들이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상황들이 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랑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굉장히 정치 풍자가 강한 네. SF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저희가 재난 영화라고 하면 네. 막 혜성이 다가오고 그 혜성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 사람들이 막 고심하고 도망가고 이러는 걸 보여주잖아요. 뭐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고 그렇죠. 막 해일이 막 밀려오고. 네. 그런데 이 작품은 시시각각 지구를 멸망시킬 혜성이 다가오는데 지구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루에도 지구 멸망에 관련된 회의를 몇 건이나 하는 줄 아세요? 네,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는 30년 뒤에 지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15년 뒤에 지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그렇게 정치 생태 속에서 그냥 되일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프로세스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6개월 뒤에는 지구가 종말이 다가올지 몰라요. 네. 빨리 대비책을 만들어요.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호소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저거 가짜 뉴스예요. 그렇죠. 정말 믿지 마세요. 네. 우린 멀쩡해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은 되게 뒤로 묻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가십성 뉴스들만 우리 주변을 되게 앵앵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이 작품이 저는 이런 SF가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놀랐던 이유가 네. 물론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는 혜성의 모습을 근사하게 보여주죠. 예.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정말 폐부를 찌르듯이 예민하게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옛날에 그 해성 폭파하려고 네. 막 그랬던 영화들 있지 않았어요? 이 작품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 날아가가지고 그렇죠. 해성인데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뭐 착륙해가지고 폭파한다. 네, 폭파시켜버리자. 이 작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게 혜성이 지구에 가까이 올 때 그 방어막을 세우는 방법이기도 하대요. 아니 뭐 그런데 해성에 그 탐사선 착륙시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빠른 해성에다가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뭐요? 이 혜성이 막 다가오는데 네. 이 혜성 안에 엄청난 가치의 금속이 묻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작품 속에서. 예.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그러면 이 혜성을 우주에서 폭파하면 그게 돈이 얼마야? 라고 생각하는 아까워. 네,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해성이 날아오다가 지구에 이렇게 폭 안겨서 우리가 그거 다 가져버린다. 네.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욕망이 사람들까지 앞서는 이제 거예요? 뛰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혀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걸 가지겠다고 하는 욕망이 더 앞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재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난은 그냥 가상의 상황인 네. 것뿐이지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인간 세상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SF가 참 되게 반가웠던 게 SF가 어떤 비주얼로서의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의 어떤 지금의 현실을 되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작품. 이 애덤 맥카이 감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뭐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작품을 보여줬던 감독인데 갑자기 SF 재난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다들 뭐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역시나 영화를 찍고 보여주니까 우리한테는 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정말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6986님께서요. 박현 편집장님 오늘도 재미있는 영화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언론사들을 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아까 앵앵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뉴스는 또 뒤로 무거운 뉴스 묻히고, 예. 좀 집중해서 읽어야 할 뉴스들 사회적으로 정말 가치 있게 우리가 봐야 할 뉴스들은 자꾸 숨겨지고 맞아요. 노출이 안 되고 포털을 통해서 소비되니까 주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뉴스만 자꾸 나오는 거 이 작품에서도 재미있었던 게 정말 과학자가 뉴스쇼에 등장을 해서 조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뉴스쇼를 준비한 사람들이 말해요. 좀 밝게 재미있게 해주세요. 지구 종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이 얘기를 어떻게 네. 가볍고 재미있게 하라는 거지? 라고 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미디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미디어의 문제를 좀 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꾸 뉴스가 편향되고 편향된 뉴스를 소비하게 되는 맞아요. 그게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 발달이나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예리하게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배우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냥 흥행 보증수표라고 할 정도로 배우들 캐스팅이 대단해요. 저는 이 배우들이 출연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슨 아주 얘기예요? 작은 역할인데도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혜성을 발견한 대학원생은 제니퍼 로렌스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역할을 맡은 박사님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가 연기를 했고요. 제가 하루에 멸망회의를 몇 건이나 하는 줄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은 메릴 스트립이고요. 그리고 제발 방송에서 재미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방송 진행자는 케이트 블란쳇이에요. 여기에 뭐 아리아나 그란데 뭐 조나 힐 오만 정말 자기 혼자 영화 한 편 충분히 찍을 수 있는 배우들이 다 총출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배우들이 왜 이거를 찍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어떤 연기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의 어떠한 작은 요소 안에서라도 굉장히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겠네요. 네, 보통 정말. 이제 유명 배우들은 시나리오 고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공 나가야지. 그럼요. 뭐 수입도 뭐 네, 해야 되고 고려 안 할 뭐 수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나가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모든 배우들이 그래 우리가 이 영화에 나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큰 역할부터 작은 역할까지 정말 빼곡하게 유명한 배우들이 다 총출동을 해서 일단은 뭐 보는 재미는 보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와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 난데없이 한국 얘기로 와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 이제 그 종말이 오게 되니까 그 이외의 상황들 전 세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이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중국은 빠지지 않았던 그쵸? 것 같아요. 일본은 좀 잠시 스쳐 지나가더라도 네. 뭐 도쿄나 이런 장면들이 슬쩍 보여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서울역이 나와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 서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일본하고 중국도 나오는데 서울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쪽은? 서울만 나옵니다. 서울만 나와요? 네. 와. 한국 상황은 어때?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한국은? 종말이 오는데 출근하는 걸로 나오죠. 그것도 굉장히 깨알 같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웬만해서는 나오는데 한국 사람은 잘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남북 네, 대치 아직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요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아. 나오기는 하는데 이걸 보면서
아시아의 어떤 중요한 지표로 이제 한국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구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영화 보면 깨알 재미 중에 하나겠어요. 네. 우리는 또 어떻게 그렸을까 이런 데 대해서. 그렇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나쁘게 그린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한국은 아시아에서 한국은 어때? 라고 테스트베드처럼 딱 물어보는 그런 지점으로 나오는데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역시 이제는 한국 콘텐츠나 한국 관객들에 대한 어떤 그 고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구나 시나리오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한국이 문화적인 면에서 한류가 전 세계를 좀 상당히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고 네. 한국의 영화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 네. 그 한국을 자꾸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요. 그것도 보여주는 사례일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두 영화 네. 소울하고 Don't Look Up 이렇게 두 영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2021년을 마감하는 이번 주에 꼭 이 영화를 얘기해야 할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소울 같은 경우는 세상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요. 지금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경이롭죠. 날씨, 햇빛,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주 사소한 일상들, 이 모든 소중한 삶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돈룩업은 같은 지점에서 완전히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거대한 문제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작품이죠. 저는 이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요. 세상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시선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시선 모두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균형 잡힌 시선이다라는 이야기를 늘 이제 듣는데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미경의 시선과 망원경의 시선요? 네, 현미경의 시선은 굉장히 미세한 어떤 것들을 미시적으로 잡아내는 시선이죠. 내 주변의 고통과 내 주변의 행복과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현미경의 시선과 네. 거시적으로 전체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도 놓치지 않고 보는 이 두 가지의 시선이 모두 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소울의 시선과 딱 돈 룩업의 시선이 현미경의 시선과 망원경의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각각 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네네. 두 세계는 마치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의 세계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둘 중에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둘 다 들여다보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2021년도 지혜롭게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2022년에도 조금 더 지혜로운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감탄했어요. 현미경의 시선과 망원경의 시선이 필요하다. 네. 우리 삶의 주변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부여. 그건 좀 현미경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세상은 조금 넓게 와이드하게 맞아요. 좀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 너무 달라서 맞아요. 싸우다 보면 네. 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마지막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